자, 얼마 전에 홍준표 후보가 매년 3%씩 성장해 임기 내 5만 달러를 갖다가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원희룡이 매년 3% 성장해도 임기 내 소득 5만 달러는 불가능하다라고 하자 홍 후보는 계산 안 해봤다고 웃어 넘겼습니다. 정부 평균 성장률이 1포인트씩 하락해 지금 2포인트인데 어떻게 3%로 올리느냐 이렇게 원희룡 후보가 물었고 일감 없이 고용주도 성장이 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홍 후보는 원 후보는 그렇게 해서 제주도 경제가 좋아졌냐 그러면서 이 홍 후보의 당대표 시절을 비난한 윤 후보에게는 그때 당신은 뭐 했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거는 특정한 후보를 비판하기 위한 게 아니라요. 3% 이야기를 했는데 정부가 3분기 성장률이 0.3%, 작년에 이 코로나 때문에 성장률이 굉장히 낮아서 올해는 기저효과로 4% 성장이라고 뻥을 쳤는데 원래 이 3%도 4%도 다 거짓말이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올해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0.3%라고 발표했어요. 지난해 3분기 2.2부터 5분기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2분기 마이너스 3.2 이후에 올해 1분기에 1.7 제일 높았고 그 다음에 2분기에 0.8 그리고 3분기에 0.3 그래서 올해 지금 4%는 고사하고 1%도 되겠느냐라는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정부의 통계라는 것은 어지간히 두들겨 잡아서 맞추는데 얼마나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나 또 물류 공급난부터 시작해서 세계 경제가 안 좋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아예 투자와 소비가 꼬꾸라졌고 한국 경제 수출 호조도 지금 이렇게 이 경제 성장 엔진이 되살리는데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최단기 무역 1조 불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경제 전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지요. 또 한편으로는 정부가 문정부 들어서 비정규직이 800만 명이 돌파가 됐다. 그래서 10명 중 임금 근로자 10명 중에 4명 꼴이 비정규직이다. 지금 전국의 임금 근로자가 21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년 전보다 54만 7천 명이 늘었다는데요. 이 중에 정규직은 오히려 1년 전보다 9만 4천 명이 줄어든 1292만 명이고 비정규직은 64만 명이 늘어난 806만 6천 명이에요. 그래서 임금 근로자의 38.4%가 비정규직이다. 참으로 부끄러운 이야기죠. 문정권 들어서 비정규직이 20대의 40%가 비정규직이다. 그래서 20대에 141만 4천 명이 비정규직이라 문정권 들어 30만 명이 늘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전부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는데 가장 많이 늘어난 게 20대예요. 그럼 20대를 비정규직으로 시작하면 그 20대는 평생을 정규직이 되기가 사실상 불가능할 겁니다.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40%가 비정규직이 되어버린다. 자, 60대 비정규직은 숫자로는 240만 명으로 채달하는 겁니다. 이 60대 비정규직은 다 뭐겠습니까? 정부가 돈을 갖다 부어서 만들고 있는 억지 단기 일자리겠죠. 자, 저는 국민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저성장이 고착되었어요. 3% 성장률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제 마이너스 성적만 안 돼도 다행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국민의 대부분이 10년 안에 비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정경영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향후 10년 안에 한국 경제 성장이 멈출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거시경제의 대부분의 지표가 생산, 소비, 투자 등이요 10년간 암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0년간을 분석해 보니까 암울해서 앞으로 10년간 안에 한국 경제가 완전히 성장을 멈출 거다. 한국 경제의 성장은 2010년에 6.8%에서 2020년에 0.9%까지 가파르게 하락을 했어요. 소비 투자는 국내 총생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은 소비 성장률은 2010년 4.4%에서 2020년 마이너스 5%까지 역성장했고요. 수출 증가율은 2010년 13%에서 2020년 마이너스 1.8%, 그리고 2010년에 2.9%였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물가 목표치 2%에도 못 미치는 0.5를 기록했고, 잠재 성장률은 8.3에서 2.2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이 더 지나면 잠재 성장률이 제로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무조건요, 현실적으로 성장한다. 걱정하지 마라. 연 몇 프로씩 해서 몇만 불 만들겠다. 황교안의 민부론, 이런 것처럼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자, 이런 거를 갖다가 만약에 복지로 해결해서 기본소득을 주겠다고 하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성장이 제로인데 돈이 어디에서 나와서 기본소득을 주겠습니까? 빚내서 하는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빚은 어디서 냅니까? 빚을 그렇게 내다 보면 그 나라는 망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돈이 휴지 조각이 되든지요. 자, 결국은요, 성장도 거짓이고 복지도 기본소득을 주고 기본주택을 주고 기본대출을 하겠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적어도 성장이 멈춰진 사회가 노력하든 안 하든 지속될 거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냐? 성장이 멈춰진 사회에서 잘 산다, 부유해진다가 아니라 버티는 전략으로 가야 된다. 국가가요. 국민 앞에 성장이 불가능해지고 있는 사회, 경제 현실을 있는 대로 설명해 줘야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기계가 발달이 되고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기술이 발전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사라진 일자리보다 만드는 일자리가 더 많아진다는 거, 거짓말이 입증이 됐죠. 아니, 키오스크가 햄버거 집에 심지어 호텔이고 숙박업소까지 전부 다 도입이 되면 그 일하는 사람이 다 줄어들 건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생기는 일자리는 키오스크 만드는 공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용을 한단 말입니까? 자율주행이 앞으로 보편화되면 운전 일자리가 다 사라질 건데, 그러면 운전 일자리가 사라지고 자율주행 공장에서 자율주행 차를 만드는 일자리가 얼마나 생긴다는 겁니까? 앞으로 공장도 전부 스마트 팩토리라고 해서 사람이 없이 IT로 통제되는 그런 자동화 공장을 만들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고용이 사라지고 고용 자체의 질이 떨어져서 비정규직으로 가는 이 현실은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미국의 일자리가 폭주하니 300만이 조기 은퇴해서 인력 대란이 일어나니 이것도요, 다 일시적 현상인 겁니다. 인력 수급의 차질에 의한 부분이에요. 미국 경제도 멍들고 있다는 것은 알 사람 다 압니다. 세계 경제가 다 멍들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변화하는 시대에 대한 솔직함을 말하지 않은 채 거짓으로 대중을 무마해오는 과정에서 생기고 있는 문제인 겁니다. 솔직하게요. 기술의 발전이 대중의 일자리를 전부 허접하게 만들고 단순 서비스 직종으로 대부분을 만들어가고 아주 고차원적인 일자리에 소수만 필요할 뿐이죠. 그러면 대중 다수는 전반적으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시대의 정치인이라면 선거 한번 당선되어서 권력 한번 누려보겠다고 대중을 상대로 거짓말을 할 게 아니라 저성장 사회가 지속될 거라는 걸 인정을 하고 일자리도 비정규직이 보편화될 거라는 걸 인정을 하고 저성장 비정규직 사회에서 대중들이 어떻게 하면 적은 수입으로 그나마
최소한의 안정적 삶이라도 누려가도록 만들겠는가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가가 주입을 제공하고 국가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가 이 각종 독점 가격의 비용을 대거 낮추고 이러면서 적은 소득으로 사치는 못하지만은 살아갈 수 있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출산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애의 사교육을 대처할 교육 시스템도 갖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신문에 보면 취업도 사교육이다. 그래서 취업하기 위해서 월 평균 35만 원을 쓴다.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것도 사교육과 또 이 각종 노하우들을 사면서 정보 등을 사면서 네트워크 속에서 이루어지고 취업하는 것도 또 이 사교육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적어도 국가가 국민들 앞에 성장 이야기 하지 말고 일자리 창출 이야기 하지 말고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다수가 가난해질 수 있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이 버텨갈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해야죠. 그것이 우리가 말한 서포 15조입니다. 서포 15조에는 그래도 있는 노력을 다해보기 위해서 해외로 나간 공장들이 국내로 들어오면 그 공장에는 땅이나 더 나아가서 세금이나 또 노조 같은 부분을 최대한 억제시켜야 된다. 그리고 민노총 같은 노조의 폐해를 완전히 차단해야 된다는까지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업에 대한 상속세도 저런 식으로 때려서는 안 된다. 기업이 계속 유지된다면 상속세를 대폭 감면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고용과 상속세를 연결한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또 자영업자들의 지금 임대료 부분에서도 임대료 공시제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솔직하게 말하자는 겁니다. 대선 후보들이 언제까지 국민들 앞에 돈 퍼주겠다 아니면 성장률을 이야기할 겁니다. 두 개 다 사기꾼이에요.